지난해 지금 발달장애인들이 한 2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만, 대상자들만 지금 38명 정도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장애 등록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우진이가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건 4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되게 젊었잖아요. 어리고. 근데 전혀 우리 아이는 발달장애 아이 같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엄마인 저하고 눈 마주침도 너무 잘 되고 상호작용도 굉장히 잘 됐어요. 근데 이제 타인하고만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치료를 하면 정말로 많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에 장애 진단을 받지 않고 제가 이제 제가 계속 아이를 데리고 치료를 했었어요. 4살 때부터. 그러고 나서부터 근데 아이가 말을 못하니까 최근 36개월 때부터 읽기를 시작을 했는데 글은 잘 읽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소리를 9살에 들었어요. 9살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 내 아이가 좀 다르구나. 그러니까 장애 진단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엄마인 제 입장에서 인정을 하지 않은 거죠. 내 아이는 이제 완치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일주일에 제가 6일을 치료를 다녔으니까 그리고 안 다녀본 병원 없고 다 다니면서 진단까지 다 받았어요. 근데 다 똑같았어요, 솔직히. 여기가 2019년 12월 9일 날 만들었는데요. 보듬 청소년 지원센터는 여기 시작할 때 처음 이름이에요. 아무런 지원이나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서 비영리 민간단체법으로 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저희가 비영리 민간단체 보듬으로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제 엄마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센터 울타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에서 이제 보듬이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학교 끝나고 발달장애 아이들인데 청소년들인 거예요. 보통. 근데 발달장애 쪽은 중증 장애인이나 이런 아이들은 시설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시설 아니면 장애인 거주시설 이렇게밖에 없어요. 아니면 장애인 복지관. 이 아이들은 사회복지기관 안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손발이 또 자유롭고 신변 처리가 가능한 아이들인 거거든요. 얘네들이. 근데 어떻게 보면 중증이에요. 1, 2, 3급 아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중증이긴 하지만 신변 처리가 되고 정말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줄 아는 아이들은 사회복지기관 안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은 지하가동센터라는 그런 돌봄 시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 아이들만 돌보는 돌봄 시설이 전혀 없어요. 이제 초등생들은 지하가동센터 쪽에 이제 거기서 돌봐줄 수 있게 하고 중고등학교 아이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아이들, 그 아이들 먼저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해서 이제 성인이 된 아이들 같은 경우 저희들이 같이 데리고 있어요. 만 24세까지. 그래서 이 아이들 자립교육을 시켜서 이제 취업도 시켜주고 자립교육도 하고 있고. 어떤 거 하고 싶어? 언제든 말해. 야, 우리 선영이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데. 탈수 가고 싶어. 그렇지. 대가리. 여현철 씨는 지금 그린빌리지 사업단이라고 재활용 분리수거 사업단에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으로서 청결 진안을 위해서 아주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좀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보듬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잘 받았고 또 자활센터에 와서 일정 기간 또 교육을 받고 일단 좀 우려했던 부분은 지금 그렇게 크게 없어요. 뭐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여현철 씨 같은 경우에는 성격 자체가 워낙 활발하고 활동적이어서 아주 사업단 내에서도 아주 모범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해보니까 어때요? 힘들지만 모두 사람들하고 같이 하니까 즐겁고 행복해요. 잘 놀러 갈게. 바이바이. 매운탕. 면도가 예쁘게 진짜? 2019년도 12월
그 즈음에 아이들이랑 이렇게 산책을 갔는데 한 친구가 간판을 보면서 선생님 저게 뭐라고 써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을 공교육 내에서 학교 수업을 하는 아이들이 아니 간단한 간판 글씨도 못 읽는다는 게 굉장히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한글을 익힐 수 없는 걸까? 그래 한번 해볼까? 익힐 수 있는지 없는지 라고 시작한 게 이제 한글 교육이었거든요. 매주 똑같은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글쓰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동안 이 아이들의 생각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학교에서도 철저하게 외면받아왔던 애들이고 이 아이들이 목소리들이 신문에 실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역 내 발달장애 학생들의 목소리들이 신문을 통해서 계속 보도가 되니까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일요일날 산행하는 행사가 있으면은 우리도 가도 되겠냐 라고 하면서 이제 애들이 10명이 가면은 자원봉사자들은 그 이상으로 나오는 거죠. 또 힘들다 건 놈도 있고 왜 타냐고 하는 산을 걷느냐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막 웃고 떠들고 농담도 하고 봄에는 봄꽃, 여름에는 여름꽃들을 보면서 저한테는 참어라, 웃어라, 애들하고 즐겨라. 이게 에피소드였고 어떤 이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였다. 결론은 제가 아이들한테 받은 게 더 많다. 그겁니다. 작지만 뭐 5,000원에서부터 10,000원, 10만원, 어떤 분들은 김치를 담아서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쌀도 보내주시고, 어떤 분은 뭐 계란 한 판, 아이스크림, 빵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조금씩 주위에서 십시일반으로 막 도움을 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힘도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색안경 끼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냥 자기 주위에 그냥 자기 아이처럼 그냥 사랑스럽게 조금 더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주면 이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걸 보는 그대로 그냥 봐줬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여기만 오면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 아이들을 그냥 평범한 눈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올해는 또 미디어 캠프라든지 여러 가지 더 의미 있는 행사들이 좀 많았으니까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발전한 모습들을 이 책자에 좀 담아내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광 기자는 우리 아이들보다도 더 가진 게 없잖아요. 몸도 불편하고 말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 이 이영광 기자님의 기자 생활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낀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나도 할 수 있구나. 저뿐만 아니고 모든 장애의 아이를 가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아이보다 단 하루만 더 사는 것. 왜냐면 내가 케어를 해야지. 우리 아이가 죽고 나서 그 다음날 내가 죽으면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리고 내 아이를 누가 봐줄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원이었는데 아이들이 조금씩 제 아이도 마찬가지고 혼자서 버스도 타고 혼자 밥을 해 먹을 수 있고 슈퍼 가서 물건을 사올 수 있는 아이를 보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이 스스로 부모가 없어도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